안녕하세요. 75세 된 조용훈입니다. 평생을 용접공으로 살아왔습니다. 18살 때 조선소에서 용접을 배운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6남매 중 장남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 지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까 일찍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접 마스크 쓰고 불꽃 튀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하루 종일 무거운 장비 들고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당이 1만 원씩 나왔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공장에서 5천 원 받을 때 저는 2배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76년에 지금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선을 봤는데 참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가난하지만 와이프 집안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 78년에 큰아들 민석이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하나씩 낳아서 사남매가 됐습니다. 조선소 일이 80년대 중반에 어려워지면서 건설 현장으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은 조선소보다 더 위험했거든요.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20층, 30층 올라가서 철골 용접하는 일이었어요. 바람 불면 몸이 흔들리고 한번 실수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당이 좋았어요. 80년대에 3만 원씩 받았는데 그때로서는 꽤 괜찮은 돈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2만 원 받을 때 저는 3만 원 받았으니까요. 위험한 고소 작업이라 위험수당이 붙었던 거죠. 문제는 날씨였어요. 비 오면 일을 못하거든요. 용접은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겨울에 눈 오거나 바람 심하게 불어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일하면 많이 하는 거였어요. 일당 3만 원에 20일이면 60만 원인데 거기서 밥값 빼고 교통비 빼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와이프도 일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월급 3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던 거죠. 80년대에 월 8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식이 4명이니까 빠듯했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용품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못 배워서 고생하니까 얘들은 꼭 대학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셨어요. 점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 회식 같은 것도 절대 참석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훈 씨는 너무 깐깐하다 그랬지만 상관없었어요. 자식들 대학 보낼 돈 모아야 하니까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옷 한 벌도 함부로 사지 않았고 화장품 같은 것도 안 썼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제일 싼 것만 사다가 요리했고요. 고기는 명절 때나 먹었어요. 평소에는 콩나물, 두부, 계란으로 반찬 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원비, 참고서가 그리고 대학 준비하는 비용까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 했어요. 1년에 300만 원인데 저희 월급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큰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온 거거든요. 등록금 300만 원 내는 날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거의 다 써야 했거든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나니까 둘째 딸도 곧 고등학생이었어요. 또다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일당이 5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도 사남매 대학 다 보내려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여보 이러다가 우리 몸 망가지겠어 그랬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오고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거든요. 용접할 때 나오는 강한 비 때문에 눈도 많이 나빠졌고요. 와이프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에 정맥류가 생겼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둘째 딸 등록금 마련해야 하고 셋째 아들, 막내딸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한 명 등록금이 400만 원씩 하니까 4명이면 1,6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명당 한 학기에 250만 원은 들어갔어요. 다행히 둘째 딸도 대학에 합격했어요. 셋째 아들까지는 그럭저럭 해냈는데 막내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등록금이 5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하루에 8만 원씩 받았는데 한 달에 20일 일하면 160만 원이었어요. 와이프 월급까지 합쳐봐야 200만 원인데 등록금만 500만 원이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반액 장학금이었는데 그것도 천만다행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남매를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도 도움을 줘야 했어요. 취업 준비하는데도 돈이 들고 정장도 사줘야 하고 면접 다니는 교통비도 줘야 했거든요. 큰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대졸 사무직이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전셋돈을 마련해 줘야 했어요. 2005년경이었는데 전세가 8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다 털어서 보탰어요. 나머지는 대출받게 했고요. 둘째 딸, 셋째 아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마다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60대가 됐더라고요. 몸은 점점 아프고 일도 예전만큼 못하겠고요. 그래도 계속 일했어요. 우리는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냈거든요. 일용직이라 4대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2021년에 72세가 됐을 때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갔거든요. 용접할 때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도 견딜 수 없었고요.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52만 원 받아요.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아들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대학 동창들인 것 같았는데 다들 양복 입고 말쑥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상복 입고 갔는데 좀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뱅이셨어요. 용접공이라 돈을 제대로 못 벌었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어요. 47년을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친구 중 하나가 그래도 사남매 다 대학 보내신 거 대단하시네요. 그랬는데 큰아들이 그것도 다 대출받아서 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 갚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40년 넘게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가난뱅이라고 하다니요. 대출받아서 대학 보냈다고 하는데 그 원금은 누가 마련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그렇게 한심한 아버지였나 그랬더니 와이프가 울면서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4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넘어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줄까. 사실 저는 비밀로 해둔 게 있거든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식들한테는 다 털어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 정도를 따로 모아뒀거든요. 와이프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아프거나 할 때를 위해서 숨겨둔 거였어요.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아껴서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난뱅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진짜 가난뱅이인지 보자 하고 싶었어요. 설날에 다시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사남매가 다 왔고 사위 며느리들도 다 왔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10명 정도 됐고요. 식사하고 나서 제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민서가 너는 아버지가 평생 가난뱅이였다고 그랬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망했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게 뭔지 아나? 통장을 탁 내려놨어요. 잔고가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통장이었거든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큰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다른 자식들도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놀라고 있었고요. 이게 네 가난뱅이 아버지가 40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아껴서 모은 돈이다. 너희들 대학 보낼 때마다 다 털어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남겨뒀어. 혹시 나중에 우리가 아플 때 쓰려고. 그리고 둘째 딸한테 말했어요.
미영아,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냈는지 기억나나? 400만 원씩 8학기 3,200만 원 다 아버지가 냈어. 생활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 넘게 들어갔지. 셋째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 결혼할 때 전셋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아버지가 보탰잖아.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나? 막내딸한테도 그랬어요. 미선아, 너는 장학금 받아서 좀 나았지만 그래도 생활비며 취업 준비하는 돈 다 아버지가 댔어. 몇백만 원씩 들어갔는지 계산해봐. 그리고 큰아들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민서가, 너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집안이 망했다고 그랬는데 40년 전 일당 1만 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5만 원까지 받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비가 와서 일 못하는 날에는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서 했고.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용품 하나라도 못 사준 적이 있었나? 대학 등록금 못 낸 적이 있었나? 결혼할 때 도움 못 준 적이 있었나? 큰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다른 자식들은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러는데 큰아들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민서가, 너는 아버지가 가난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가난뱅이 아버지한테 도움받지 마라. 나도 너한테 도움 안 되겠으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 가족 모임에 오지 마라. 큰아들이 그제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아니야. 넌 아버지가 40년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르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가난뱅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가족할 수 없어. 그날 이후로 큰아들하고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1년이 넘도록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다른 자식들이 더 잘해주거든요. 둘째 딸은 이제 한 달에 2번씩 와서 안부 묻고 용돈도 줘요.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막내딸은 일주일에 1번씩 전화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는 왜 못 배웠어? 이런 소리 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용접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요즘은 새로운 일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용접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한 달에 한두 명씩 와서 배워가요.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이 아저씨 덕분에 기술 배워서 취업했어요. 그러면 정말 보람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40년 동안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실업하지 않고 사남매를 대학까지 보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큰아들이 언젠가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잘못이 누구 잘못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다른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희한테 많은 건 못 물려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보여줬다.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자식 키운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혹시 저처럼 숨겨둔 돈이 있으시면 필요할 때 과감하게 보여주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부모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가진 게 있다는 걸 보여주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가난해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걸 자식들한테 다 털어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난뱅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75세가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비록 큰아들하고는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나머지 자식들과는 더 가까워졌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용접 기술 가르쳐주는 일도 정말 보람 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아저씨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기뻐요. 가끔 큰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언젠가는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기꺼이 용서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먼저 사과부터 해야죠. 아버지한테 가난뱅이라고 한 것부터요.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정직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은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와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저처럼 말이죠.